여러분 반갑습니다. 피터 대마입니다. 2022년 1월 22일 목요일 3시 22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잘 보냈었습니까? 피터 사랑님 반갑습니다. 치호님 반갑습니다. 민지님도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좀 시간이 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즘 안전자산이 이제 얘기하면서 금으로서의 안전자산이 이제 조금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그 말씀은 이제 현재 양적 완화 이후에 데퍼링이 되고 금리가 이제 미 연준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인상을 한 이후에 금값이 이제 조금 이제 약세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장 뭐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해지 수단으로서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달러나 이제 뭐 전통적 강국에 있는 이제 화폐들, 그죠? 달러를 제외하고라도 뭐 엔화라든지 유로와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자산으로서는 여전히 우위에 있죠. 아직까지도 굳건하게 있다. 그러나 이제 디지털 자산이 시대가 오고 디지털 자산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정착이 되면 이제 그때 가면은 과연 그게 이제 금이 정말로 금으로서의 가치가 안전자산으로 매겨지느냐는 틀리죠. 이제 틀리는 말입니다. 이제 금이라는 거는 현물이기 때문에 현물 자산으로서 이제 안전자산의 이제 가치가 있는 건데, 디지털 자산은 말 그대로 속된 말로 항상 얘기하지만 실체가 아직은 이제 그죠? 뭐 따지고 보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또 말씀드렸죠. 금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가 부여라는 거는 뭐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금으로서의 가치는 뭐 반짝이는 거 외에는 특별히 없잖아요. 뭐 광물이라서 그게 뭐 전자부품 기기에 간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금으로 인해서 뭐 과학적인 발전이나 뭐 신비한 에너지가 발생하는 뭐 그런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금은 말 그대로 금속이죠. 금속으로의 가치 빛나기 때문에 빛나는 그 가치 뭐 그런 거죠. 솔직히 이야기에 대해서 금으로의 가치라는 거는 금속인데 현물이죠. 현물로서의 가치지만 어디까지나 그걸 인간이 부여를 해서 가치 부여를 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굳건하죠. 아직까지도 여전히 금의 가치는 굳건합니다. 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달러도 기축통화가 되고 안전자산에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제 화폐가 이제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으로서 안전자산은 여전히 굳건하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시대가 디지털 자산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바뀌어 버리면 그때 가서 진짜 금이란 자체가
디지털 가상자산 시대에 금이라는 존재가 안전자산으로 남아 있을까 하는 거는 이제 의문이죠.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은 대형 투자은행 같은 데 있죠.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데 이런 데도 비트코인 있죠. 이제 가치 저장 자산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죠. 가치 저장. 이름이 이제 가치 저장이에요. 그냥 뭐 우리가 금을 인간이 부여하듯이 이제 가치를 부여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자산으로 뭐 해서 이제 가치 자산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가치 저장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자산으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 네, 비트코인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엄밀히 맞겠죠. 근데 이제 걔네들은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한다. 가치 저장 자산으로 이제 인정하고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대투자은행, 글로벌 투자은행들이죠.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데는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하면 안전자산으로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러면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금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또 부각이 되고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이제 이 말이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어제도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죠. 이 시대가 현재 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도래를 하고 그렇죠? 양적 긴축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오히려 부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안전자산으로 여기질 시기는 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미 이제 선반영이 되어서 움직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미리 대형 투자하는 데나 이런 데는 조금씩 그거를 이제 서서히 이 비중을 높이고 있죠. 그렇지 않을까 어제든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오늘도 좀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 이런 데서 골드만삭스죠.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가상자산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한정을 했죠.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이제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는 이제 수단이 되기는 이제 어렵게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금으로 불리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상당히 이제 보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서서히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가 이미 돌고 있다 얘기죠. 돌고 있다는 거는 글로벌 투자은행들, 기관들이 서서히 매입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올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다. 그런 거죠. 2022년에는 제도권에 들어오기 위한 이제 해로 이제 매김을 하고 있죠. 제 들어오면서 이제 각국에서 미 정부에서 당연히 또 우리나라에서도 들어가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준비를 얘네들이 또 착착 해가 왔고 앞으로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빨리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비전이 서가 있고 계획이 이미 서가 있고 하면은 누구보다도 빨리 선점을 해야 되겠죠. 선점을.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빨리 사야 되고 가격이 살 때 사야 되고 뭐 그런 거죠. 나중에 뭐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인식을 할 때는 상당한 가격으로 올라가고 안전자산으로서 상당한 가격이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투자가 상당히 높은 금액에서 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끝은 결과는 이제 거의 뭐 증명이 되었다 뭐 그런 수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미리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선방친 기관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죠? 그레스킬이나 이런 뭐 그 가상에 이제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투자한 기관들도 있고요. 또 이제 국가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이게 이제 양적 완화 이후에 테이퍼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도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게 이제 이게 어제 이제 금값이 이제 금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지금은 좀 이제 취약하죠. 지금은요. 인플레이션이 만연해서 뭐 금리가 올라가든 물가 상승이 되면 금값이 당연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국가가 이제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금값은 또 내려가죠. 이제 그런 게 있죠. 인플레이션 똑같은 인플레이션 금리를 올린데도 좀 차이가 있죠. 이제 그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은행의 이제 이자라는 게 이제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내가 돈을 일정한 금액을 넣으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금이라는 거는 이자가 발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금의 가치는 이제 떨어진다. 얘기를 하죠. 차라리 이제 예금이나 채권 같은 이제 안전자산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달러가 이제 그래 되면은 강세죠. 결국은 지금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죠. 달러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채권이나 이런 것도 값도 이제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좋아지는 거죠. 자산을 매각을 해서 상대적으로 이것도 초기에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금리를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금리를 올려서 이자만으로도 이자를 갚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찍고 은행에 빌려 쓴 돈이 이제 뭐 2%만 해도 그죠? 엄청나다 했잖아요. 뭐 2%만 해도 600조 아닙니까? 근데 저기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국채 가격이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 3%만 돼도 뭐 예를 들어서 이자가 높잖아요. 2%보다 1%가 높잖아요. 그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는 조금 번외의 얘기일 수 있는데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희망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제와 같은 유사한 말인데 어제 얘기를 드리고도 너무 앞서서 얘기를 드리지 않나는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의 이제 설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근데 어차피 뭐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건 좋은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가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이유도 뭐 그런 데 있으니까 그런데 좀 찾아봤다고 했죠. 보니까 글로벌 투자하는 이제 은행들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고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도 어떤 이제 여기 어떤 투자 은행 이런 데서 보니까 이 조사를 한 자료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상자산이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심각하게 이제 고민할 때다라고 이제 몇 년 전에 그게 나온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나오더라. 이제 벌써 몇 년 전이니까 요즘 시대에 보면은 상당히 이제 떨어진 거죠. 몇 년 전은 뭐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이 사기를 했으니까 지금은 완전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도 제도권에 들어올 이제 보계약금 또 하고 또 제도도 바꾸고 만들고 뭐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법을 손질하고 뭐 이러는 해로 이제 움직인다 하니까 그러면은 이 기관들이 조금 더 선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편입을 하려고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경기가 달러가 강세가 되고요. 달러가 강세가 되고 또 가상자산도 그만큼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치도 생기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좀 그런 좀 관측이 나오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을 가지고 있는데 워낙 뭐 지식이 짧다 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은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안전자산이 비트코인은 엄밀히 따지면 안전자산은 현실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은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게 대형 글로벌 기관들이 매입에 나서고 있다는 걸 보면 그리고 가상자산으로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전통적 정권 주식 이런 거에 비해서 또 수임세가 있기 때문에 금이나 이런 거 안전자산보다 수임세가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 보다 좀 더 한 발 더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실제로 그러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이제 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렸다.